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전정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 흐름 오늘은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게 이번 주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죠. 네, 그렇죠. 전번 주까지는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반등이 이어졌는데 네. 이번 주에는 뭔가 왠지 모르게 이제 외인 기관의 그 순매수 연속성도 많이 결여가 되고 네. 시원치 않아요. 그쵸. 시원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물 옵션 만기 이 건도 이제 작용이 됐겠지만은 어제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네. 그 건은 이제는 뭐 별다른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로 보지는 않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유조선 뭐 피격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일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유조선이 피격이 됐지만 이란에서는 개입설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검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가 반등이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네. 아침 초반에 좀 올리더라고요. 중앙에너비스 네. 이런 그 중소형 작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정도 움직이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이 기조적으로 유가 그 반락 구간을 변화시킬 변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그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러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우리 시장은 통상적으로 좀 약한 그런 경향을 네,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요즘은 강세가 좀 다소 둔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도 약간 둔화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지수가 지난주까지 그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을 좀 이어간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일단 뭐 달러 강세가 이런 식으로 좀 둔화되는 추세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번 주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뭐 밀리거나 네.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뭐 무역 전쟁권이 뭐 이번에 그 이달 말에 G20 정상회의에서 뭐 중국 정상을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아직까지 확답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 건은 이미 주가에 그 선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일 그 건이 좀 성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6월 말 이후에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올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기랴. 뭐 네, 그런 있죠.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건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선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FOMC 건에서 다음 주에 그 의장의 발언 뭐 이런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지수를 그래도 예상은 또 해보고 가야죠. 그쵸, 어느 아무도 못 정도일지. 맞추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의 주가 지수 패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코스피 지수는 한 2130 정도가 네네. 상단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어제 그제 최근에 그 상단이 얼마입니까? 2120 정도 됐나요? 네네. 얼추 맞췄지 않습니까? 그쵸. 그 정도 오차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가증권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주봉상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거죠. 주봉상으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네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주봉이죠. 코스피 지수 주봉인데 네. 자,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한번 바닥 찍고 여기도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쌍바닥을 찍었다고 네. 봐야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중바닥을 찍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보다도 주봉이 조금은 더 길게 볼 때 그 맞출 확률이 높은 그
주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 주봉을 잘 보시는 게 좋겠다. 주봉이 바닥을 형성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 키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하고 뭐가 다른지 그냥 그림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무슨 그 지수 같은 그 수치 그 측정하는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구름대니 뭐니 여러 가지 일반인 투자자님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주봉 한번 보면 네, 차트 한번 보죠. 자, 이 주봉상으로는 나타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봉 바닥 정도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네. 일봉을 봐야 되겠어요. 네, 일봉을 한번 보죠. 네, 일봉. 자, 2018년 말이 이때죠. 네, 이때입니다. 그죠? 네. 이때입니다. 근데 그 앵커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시고 네. 그냥 보자 이거예요. 그냥 차트를 봤을 때 네. 왼쪽 그 2018년 말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조금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냥 생각나시는 네, 대로 지금 어떠세요? 보면은 네. 양봉의 위치가 네. 조금씩 분포도라 그럴까요? 예, 밀집도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맞았나요? 거의 그 90점 정도 되겠네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때 2018년 말 이때 대비해서는 좀 밀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밀집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을 한번 보시면 네. 주가하고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그렇죠. 이것은 기간이 조정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모여야 분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그 모여 있는 상황이죠. 5일선이나 20일선이나 60일선이나 120일선이 이때 당시보다는 모였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와 비교해서 짧은 기간의 조정 정도로 이번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죠? 네. 우리가 뭐 복잡한 그 수치나 공식 같은 거를 대입하지 않고 기술적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와 분명히 틀리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조정은 너무 크게 보지 말자. 네네. 물론 뭐 트럼프라든가 또는 김정은이라든가 시진핑 건에 의해서 변수가 있겠지만은 큰 변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코스피의 그 밴드를 또 봐야죠. 밴드. 그쵸. 지난주에 제가 2000에서 2130포인트라고 좀 넓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바닥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 바닥 포인트는 조금은 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2050에서 대개 2150포인트 범주. 네, 이걸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수 예측 잘한다고 종목을 잘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쵸. 네, 지수하고 또 자기 종목하고는 틀리지만 네. 그런 정도 범주로 코스피 지수는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자, 일단은 재미가 없는 우리 시장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수의 등락이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좀 금요일장인데 이번 주까지는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고 다음 주도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코스피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떤가요? 그 기본적인 맥락은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주봉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 보시면 코스닥 볼게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을 만들고 다시 바닥이 좀 위로 올라갔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소위 그 크게 봐서 짝꿍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짝꿍댕이 패턴이니까 사실 이런 패턴은 거래만 뒷받침이 돼서 들어올리면 그 상승 추세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관건은 이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여하튼 코스닥 시장도 주봉 바닥을 형성했다 이거죠. 오, 주봉 네네. 바닥을 형성했어요. 자, 그러면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봉 한번 보면 아까 그 앵커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지만은 네. 어때요? 2018년 말하고 지금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죠? 네, 그렇네요. 똑같은데 조금은 더 차이지는 거는요. 차트 보시면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는 어때요? 코스피 지수보다 더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그 낫지 않느냐.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네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2018년도와 달리 지금은 2018년처럼 그렇게 긴 조정보다는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밴드를 한번 보면은 밴드를 우리가 또 예상은 또 해야죠. 네. 밴드는 역시 그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저점은 자꾸 올라오니까 되게 그 하단을 어떻게 보냐면은요. 차트에서 네. 700선 정도, 700포인트 정도로 보시고요. 상단은 750포인트. 사실 이 정도는 예상들을 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지수는 이렇지만 섹터들이 움직일 때 어떤 섹터가 그 움직이는지 그날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네, 하지만 네. 지수는 되게 이런 정도 범주로 보고 이번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네. 코스피나 코스닥 결국 등락장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에서 오차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짧은 조정 구간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4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SG세계물산, 삼지전자, 고려산업, 그다음에 카스텔바작 이렇게 4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SG세계물산부터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화면을 통해서 매수가와 비중 보여주시죠. 네, 자, 매수가는 1,320원의 10% 비중이라고 해주셨고요. 자, SG세계물산의 이일범 대표이사와 유시민 작가가 친분이 있다면서 이 정치 테마주에 속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보통 전문가님, 이 네네네. 정치 테마주가 사업 내용과 좀 상관이 없이도 주목을 받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을 겸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종목 좀 전망이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큰손 입장에서는 네네. 조각손은 모르겠습니다. 큰손 입장에서 자금을 크게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런 그 정치 이슈주나 이런 거 하면서도 꼭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 거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이제 뭐 부도나지 않을 종목 이런 것들을 만져야 연속성 있게 나중에라도 이제 그 자꾸 모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뭐 급작스럽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것들이 외부 그 안 좋은 변수라든가 또는 내부에서 뭐 횡령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마이너스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 변수들이 나왔을 때는 큰손 입장에선 그야말로 큰 자금을 다치기 때문에 이네들도 요즘 최근에 보면은 저가 위주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부채를 많이 안 쓰는 거. 네네. 타인 자금은 아무래도 안 쓰면 좀 낫지 않겠어요? 예, 그런 쪽 위주로 그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세계물산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14억 정도 냈어요. 14억. 그래요? 되게 세계물산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류 쪽이니까 네네. 의류 쪽은 겨울이나 가을 이런 때 그때 아무래도 옷 많이 사시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여름이나 봄 옷보다는 네네. 가을 겨울 옷이 원단도 두껍고 가격이 그렇죠. 좀 비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길이도 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 때 괜찮은데 네. 1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는 것은 하반기에 꽤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40억 작년 1분기에 14억이었는데 이번에 한 40억 선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 추이면은 괜찮다. 네. 큰 손들이 자금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기 더 좋죠. 네, 핑계거리가 정치 이슈뿐 아니라 이 이슈를 가지고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 생기니까.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누구 관련주다.
거 제가 딱 꼬집어 말씀 안 드려도 네. 잘 아실 겁니다. 뭐 네, 유모시 관련주인데 네. 사실 과거에는 보혜양조 같은 경우가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요즘은 자꾸 바뀌어요. 보혜양조 됐다가 뭐 세계물산 됐다가 네. 또 다른 쪽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쪽을 우리가 그 힘이 생기는 쪽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결국 뭐 차트하고 거래량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결국 힘이 어디로 모이는가 이걸 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분은 1,320원에 사셨네. 어, 1,320원. 그쵸. 네. 10% 비중. 네. 야, 차익이 좀 났네요. 한 네, 6, 그쵸. 6% 정도 차익이 났는데 네. 사실 정치주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되게 한번 딱 치면은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좀 네네. 아주 센 거 빼고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지금 뭐 7% 정도 수익이 난 구간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을 겸비한 정치 관련주라는 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첫 번째 키포인트라고 봐야 되겠고요. 긍정적인 측면이죠. 네, 그렇죠. 불안하지 않은 재무 변수를 갖고 있다. 음. 요것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타인 자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런 종목 들어가실 때는 뭐 현재 유동 자금이라든가 복잡하게 보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되게 타인 자본을 쓰지 않으면은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SG 세계물산은 대개 한 60% 정도. 60%니까 비교적 괜찮죠? 예,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저가 종목이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군요. 여기 지금 확인이 되죠? 그 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69.8%. 그렇죠? 네, 69.8%. 그리고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이 40억. 네. 예, 여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예, 나머지 데이터는 크게 볼 거는 없겠고요. 예, 되게 그런 상황이고 네네. 불안하지 않은 재무 변수다라는 점을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물산을 볼 때 우리가 차트상으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는 항상 봐야 돼요. 그렇죠. 되게 뭐 일반 투자자님들이 보면은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데 뭐 물론 이제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건 네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나 펀더멘탈은 역시 점검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고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특히 한번 볼까요? 주봉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주봉에서 거래량이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죠. 네. 간단한 거지만 간과하기 쉬운 점이에요. 맞아요. 네. 자, 지금 한번 차트 보시면 그 2015년도 초반에 한번 크게 뜰 때가 있었죠. 그죠? 네, 그렇죠. 이때 크게 뜰 때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차익 좀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때는 소위 그 셋답을 났지 않습니까? 셋답을 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자금을 이제 적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셋답을 정도 시세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밑에 거래 보시면 2015년도 그 10월 달에 주봉상 거래가 이게 한 2천만 주인가요? 2억 주인가 2천만 주인가? 요 정도 거래죠. 네. 근데 지금도 오늘 금요일이죠. 그렇죠. 금요일인데 주봉 거래가 벌써 이만큼 터졌어요. 네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 주에 매매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쵸. 매수자든 매도자든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팔았다. 음. 그거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누가 살 거냐 이거예요. 체력을 방전시켰다는 거죠. 네네. 방전된 체력이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주봉 거래를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출은 안 되겠지만 네. 주봉 거래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한번 쉬어가요. 왜냐하면 2015년도 10월 달에 8월 달인가요? 요때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요때인데 네. 요때도 조정 들어갔죠. 조정 들어갔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조정이 깊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죠? 네. 네, 조정이 깊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는 세 더블 정도 났기 때문에 조정이 깊었다고 봐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세 더블은 아니고 한
60% 올랐나요? 밑에서. 그러니까 덜 올라서 덜 조정은 받겠지만은 다음 네. 주간은 좀 조정을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시기가 아직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시기가 아직 멀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주봉 거래량을 이걸 잘 보시고 그 어떤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우리가 통상 그 이격도라고 하시잖아요. 이격도. 뭐 그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이동평균선하고 주가와 괴리가 벌어져 있는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격도가 그 좁다는 것은 뭡니까? 수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분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격도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일봉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네. 보니까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님도 뭐 기술적 지표들이나 이런 걸 몰라도 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세요. 이 주가하고 21 이평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네. 이건 물량 소화할 기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기간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을 소화하거나 네. 또는 하락하면서 물량을 소화하거나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 네. 예. 이런 저가주 1385원짜리는 사가지고 한 번에 크게 오르는 경우가 이렇게 한 번 타면은 그 크게 올라서 크게 차익을 보는 분들이 많죠. 그쵸. 특히 이제 자금이 적은 분들이 많을 수 있고 네네. 차익 매물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주는 한 번에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세계물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주도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뭐 누구 테마로 순환하기도 하고 누구 테마에서도 한두 종목만 올라가고 그쵸. 교대로 오르잖아요. 네. 그걸 다 맞출 수는 없고 한 번 리듬이 이번 주에 세계물산이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지금 1320원에 10% 네, 그렇죠. 차익은 낮지만 챙겨라 이겁니다. 네. 챙겨서 네.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받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하신 분은 수익 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추후에 조정 보시고 추후에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G 세계물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지전자인데요. 자, 매수가와 비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매수가는 15,000원에 1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고요. 자, 5G 관련 종목이죠. 그 종목으로 LG U+의 주요 협력사이기도 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뭐 관련주들 흐름이 조금은 약화되었지만 5G 시장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네. 이분이 15,000원에 샀다는 거는요. 네. 언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증권사 보고서가 재료로 나왔을 때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타이밍이 참 아주 짧게 볼 때는 부적절했다고 저는 봐요. 네네네. 이분이 좀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뉴스가 나온 거는 네. 한번 검토해 보고 눈치를 좀 보시고 나중에 한번 또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증권사 보고서 나와서 그걸 믿는 일반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없죠. 요즘은 알아서 공부를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네. 공부를 하고 또 너무 또 안 믿어서 탈이에요. 맞아요. 안 믿어서 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종목입니다. 15,000원에 10%는 하여튼 타이밍은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은 늦고 처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요즘 계속 등장이 돼요. 오늘 아마 오늘도 주가가 오르면 단기 과열 지정이 될 거예요. 근데 네네. 요즘 그 쭉 치고 나가는 종목들 볼 때 단기 과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30분마다 시간의 단일가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이전에. 네. 이전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제 새가 몰려 있고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삼지전자가 지금 속해 있는 게 5G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5G가 모든 종목이 지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그런 이슈 종목이냐 그렇게는 저는 보진 않아요. 뭐 이번 주 초반까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만 네네네. 이제는 좀 숨을 좀 고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네. 단기 과열 지정 예고는 물론 악재는 아니지만은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타이틀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1년 4개월 만에 증권사 보고서가 등장이 됐다 그쵸. 이겁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증권사 보고서가 안 나왔던 종목이에요.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나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종목은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지도 않는데 네네. 그래도 괜찮은 거는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거든요. 근데 그쵸. 작년에 초반인가요? 그때 보고서가 한번 나오고 삼지전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요번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만큼 희소 가치도 있고 주가도 더 크게 상승을 하리라고 예상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미 주가가 올라 버렸거든요. 이미 주가가 올라 버려서 그것이 좀 아쉬운데 뭐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좀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5G하고. 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NR 보고서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 증권사 보고서 자체에. 네네. 그 부분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여하튼 오랜만에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것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이렇게는 보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그 우리가 주가 관련 지표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대개 우리가 PBR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당장 이제 퍼가 10배다 그러면 적당하다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 퍼나 PBR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퍼가 20이라도 계속 몇 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퍼가 5라도 몇 기가 안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의 퍼나 PBR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네. 예전에 퍼나 PBR을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평균치가 퍼가 한 10배인데 지금 뭐 퍼가 15배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고평가돼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삼지전자는 제가 보니까 되게 통상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퍼가.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 10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EPS를 금년에 한 1,200원 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12,000원 가야 되는데 13,750원이죠, 오늘. 그럼 이거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역사적인 측면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의 그 퍼 최고치가 있거든요. 평균이 아니라 최고치는 20까지도 찍었어요. 20. 그렇군요. 그러면 1200 곱하기 10 하면 1200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24,000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최고치로 봐서는 여력은 좀 있지만 여하튼 그거는 이제 실적 확인이 나중에 들어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확답을 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네네. 여하튼 지금 과거 주가 관련 지표와 비교할 때는 평균적인 배수 정도보다 조금 위쪽에 있어요. 조금 위쪽에 있고 진짜 실적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 네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PBR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산 가치 있잖아요. 네네. 자산 가치로 보면 되게 PBR의 최고치가 한 1.4배 됐네. 1.4배. 과거 보니까 몇 년 네.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12,000원에 1.4배면 17,000원이에요. 17,000원. 그러니까 조금은 긴 시각으로 보면 이제 17,000원까지 욕심은 좀 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주가 관련 지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NR 보고서가 약점입니다. NR 보고서, Not 네. Weighted 보고서. 그러니까 목표가가 안 나왔다는 거죠. 네네.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네. 오늘 준비가 안 됐고
되게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잘 제시 안 하는데 not 네. rated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보고서만 보고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약점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5G 관련주가 최근에 좀 약화됐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죠? 네,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순환을 하고 있고 내부 순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큰 파동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번에 한번 큰 파동 나왔잖아요. 그쵸.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소형주들은요. 한번 쳤다가 다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거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큰 파동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고요. 네. 이미 밑에서 시세를 두어 번 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이. 이 분이, 이 네. 시청자가 15,000원에 10%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중은 15,000원에 10%면 지금 위에서 못 판 걸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좀 네네네. 줄이고 이를테면 이제 13,000원에서 13,500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뭐 그 저가권에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좋은데 길게 보고 가면은 뭐 17,000원 뭐 심지어 이제 실적 좋으면 뭐 2만 원 선도 못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당장은 단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지전자 종목은 비중 축소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 저희가 따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방송 한 번 더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자, 매수가 비중 확인해 볼게요. 네, 매수가는 3,250원에 1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홍정욱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내년에 또 총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정치 테마주에 관심 가지는 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정치주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실명을 되도록이면 거론을 안 안 하는데, 하시는군요. 거론을 안 하는데 네네. 화면 보니까 실명이 딱 네, 나와가지고 저희는 다, 다 네, 공개가 말을 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좀 그렇지 않은 얘기를 과거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전문가들은요. 네. 그 구체적인 실명을 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럼 저도 다음에는 홍땡땡 테마주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도 좀. 네, 한번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그 새롭게 나타난 주자 아닙니까? 아, 그쵸. 그죠? 새롭게 나타난 주자고 네. 그만큼 또 그 대선에 또 나갈 만한 또 그릇이 또 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소위 그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죠? 아직까지는 젊고 유능하고 이제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신선감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그 자유한국당으로 영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이런 정치 테마는 영입설 무슨 설이 나올 때 더 오르지 그게 실현됐을 때는 별로 못 오르거든요. 기대감에 그죠? 조금 예, 움직이죠. 항상 기대감과 네. 꿈을 갖고 미리 오르는 게 이 음. 정치주 속성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지금 괜찮죠. 그렇죠. 고려산업. 네. 이 고려산업이 홍모씨 테마주인데 네. 영입설건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데 비슷한 것들이 요즘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네.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면 고려산업 물론 시세 네. 내고 있고 네. 태영그룹 쪽이죠. 태영그룹 쪽이 주로 관련이 많아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보세요.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 이런 패턴은 절대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뭐 일단 뭐 출마 포기한다든가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 때는 네네. 태영건설도 괜찮고 또 있어요. KNN이라고 있잖아요. KNN. 네. 예. 요것도 이제 그 범주에 속할 수 네네.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아주 핫하네요. 그죠? 그쵸. 많이 급등을 했지만 조정을 거치진 않아요. 아래로 조정이 아니라 위로 네. 조금씩 상승하면서 오히려 힘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살아있죠. 흐름이 그쵸. 살아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쪽들이 지금 홍모씨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고려산업은 지금 한번 그 볼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정치주라는 신성감이 있고 네. 그 테마주들의 흐름도 지금 잠깐 봤지만 그렇죠. 다 풋풋해요. 네. 아직 흐름이 살아 있어요. 크게 네. 뭐 조정이 안 나오고 또 이익을 본 분들이 아직 적습니다. 젊은 테마잖아요. 네, 그죠? 그쵸. 네, 젊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정치주라는 신성감이 고려산업은 가장 큰 강점이에요. 네네. 자, 그리고 과거 한번 주봉하고 저는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과거 주봉 한번 봅시다. 예, 주봉 보니까 자 어때요? 2017년 전후한 시점, 네. 2016년, 17년 연초 연말 때 하고 보면은 자 이것도 뭐 밑바닥에서 한 4답을 났잖아요. 그 당시에. 자 엄청나네. 야 이거 좀 가져가서 이만큼 먹을 수 있겠나?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에 그 정도 차익을 크게 내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뭐 100만 원어치 3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지. 큰 자금 투자하신 분들이 막 흔드는데 그리고 다른 쪽 이슈주도 움직이고 하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서 이 정도 차익을 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네네. 근데 여하튼 그때 당시와 비슷한 패턴이 되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제 저가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조정파를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런 네네. 조정파가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밑바닥에서 시세를 크게 내고 있지만 이런 조정파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때 안 팔 수 없어요. 끝까지 네. 가기는 참 힘듭니다. 이런 종목은 주봉상으로 보면 좀 흔들 때가 됐어요. 지금 주봉 거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도 주봉 거래가 이만큼 터졌잖아요. 네. 이만큼 터진 다음에 여기서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2016년도 9월인가요? 요때. 근데 지금도 오늘 금요일인데 주봉상으로 이 정도 거래 터졌거든요. 네. 그럼 이번 주 물량을 소화 좀 해줘야 돼요. 소화 그쵸. 좀 해줘야 됩니다. 일봉으로 가볼까요? 네. 일본 자. 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이제 흔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흔들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네. 마지막 그 결론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네. 정치 테마주는 그리고 뭐 역시 내부적으로 순환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쵸. 하니까 네. 그 장단을 또 100%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이분이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고려산업 3,250원. 네. 어디냐? 여기네요. 네. 자, 이분은 지금 본전가 근처까지는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아요. 네네. 물론 오늘 거래는 밑에 보면은 거래가 오늘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98만 주 정도로 뭐 내려갈 때 거래가 적은 거는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땐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가지는 않고 홍모 씨 네. 이슈도 실수했네 지금. 홍모 씨 이슈도 네네. 자꾸 신선한 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쵸. 한 번 오른 건 차익을 내고 버리고 네. 딴 쪽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하시더라도 흔들 때 밑에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산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좀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저희가 이런 제시를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마지막 종목은 가스텔 바작입니다. 매수가랑 비중 저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매수가는 19,000원에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프랑스 디자이너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2016년에 패션 그룹 형지가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프랑스 디자이너는 저도 몰랐는데. 네, 그 앵커님이 이름이 딱 프랑스 느낌이 나서 네, 그렇죠.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디자이너 이름을 딴 브랜드라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어려워요, 요즘은. 네, 그죠? 그렇죠. 네, 너무 이게 어렵죠. 카스텔 바작인데 네. 자기 안지 플러스 은지 뭐 그 얀지,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예. 다 자기라고 안지 얀지 나오더라고요. 그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만 네. 이름이 어려운 만큼 시세가 뻥뻥 터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19,000원에 사셨잖아요. 네, 그쵸. 19,000원. 어우, 많이 내려왔네. 네, 볼까요? 비중도 20%네. 네. 20%. 신규 상장주죠. 근데 신규 상장주를 한 번에 이렇게 지를 수 있나요? 20%. 물론 규모 자금이 투자하시는 자금이 적으면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신규주 같은 경우는 되게 뭐 5%, 뭐 10% 많아봐야 그 정도 하지 화끈하신 않나요?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제가 새 가슴인지 모르겠지만은 신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네네. 좀 비중을 너무 투자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되게 그 청약률이나 그 기관 수요 예측 그 경쟁률이 높은 게 이제 사전에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장외 시세를 알 수가 있어요. 장외 시세. 그렇군요. 장외 시세 같은 경우를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인기도를 판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비중이 좀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골프 의류하고 골프 용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골프 의류나 골프 용품 같은 경우도 캐주얼 웨어로 골프 안 쳐도 맞아요.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매장에 가면 백화점이나 가보면 항상 골프웨어 용품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거쳐 가거든요. 네, 그쵸. 거쳐 가게 되다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또 네, 사게 보게 되고, 사게 되고. 자꾸 네. 그 골프 용품은 그 전체 패션 매출 비중에서 그 포션이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비교적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일단 기업 내용은 그런데 네. 골프 의류나 골프용품 만드는 업체들은 사실 많잖아요. 그쵸. 많으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네네. 내용을 봐야 되겠고 내용을 좀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약률이 너무 형편없네. 네. 3.4대 1이었죠. 3.4대 1. 그렇죠. 그리고 3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3.6%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때 그 청약한 데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보유를 내가 언제까지 몇 개월 정도 하겠다 이걸 약속을 한 건데 네네. 이 비중이 좀 높을수록 좋은데 3.6%라면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네네. 비교적 그렇다면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 유통 물량과 상대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유통 물량과 상대 가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50%대네. 50%대. 네네. 이거는 너무 높아요. 음. 대개 한 30% 이하 정도가 돼야 유통 물량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상대 가치는 뭐냐면 이제 가스텔 바작과 비슷하게 이제 LG 패션이라든가 LF 그쵸. 뭐 네. 이런 쪽 보니까 한 퍼가 한 8배, 기껏 해봐야 10배 이 네. 정도 수준인데 지금 뭐 EPS 수준을 볼 때 퍼가 한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좀 내려와서 네네. 16,300원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자리로 온 것 같아요. 적당히 자기 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거품이 붙었다 그게 해소된 과정으로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그것하고 그 미래 실적 예상은 우리가 신규 종목이라 참 미래 실적은 우리가 그렇죠. 예상치가 어렵죠. 네네. 그건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여하튼 EPS는 한 2,000원 선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8배가 16,000원이죠. 네, 10배가 그렇죠. 2만 원이네. 정확히 보면. 하지만 이제 LG 패션 같은 경우가 한 8배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가스텔 바작의 영업 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아직 큰 점수를 좀 주기는 어렵고 신규 이렇게 한번 그 밀려 내려온 것은 그 물량이 자꾸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네네.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공모주 물량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소화가 됐어요. 네. 그리고 현재 음봉이 나왔죠. 차트 한번 그렇죠. 보면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네. 자꾸 짧아져요. 음봉이 차트 짧아지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네. 나쁘지 않은데 매물은 이제 좀 감소를 했는데 큰 시세는 좀 힘들죠. 사자가 들어와야 주가가 팍팍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17,000원 이상 시세에서는 매도가 좋아요. 네. 그리고 흔들 때 충분히 살 수 있고 15,000~16,000원 선에서 15,000~16,000원 밴드 여긴 그 표시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가격에서는 네. 매수를 해볼 만은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저희가 신규 상장한 종목 가스텔 바자까지 오늘 이렇게 네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차고 너무 좋은 정보 주신 전정현 전문가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장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